네, 계속해서 토크 콘서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2부의 자장도 에티에듀 신혜권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신혜권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를 맡고 있는 전자신문 교육법인 에티에듀의 신혜권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2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전공자 취업 전략으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의 변화 및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떡하니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대기업들, 여기 개발자들이 다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분들의 그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자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때 테크노피아 대표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운영사 대표이고요.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십니다. 나눔기술연구소 인디시스템 기술이사로도 재직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신희성 NHN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 응용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으로 실리콘밸리 서킷 블러보드와 해외 공동연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하은 카카오뱅크 모듈 기술팀 개발자입니다.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감성인지 소프트웨어학과를 졸업했고요. 이스트소프트 데이터 플랫폼 기술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옆에는 이선규 네이버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한국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요. 드라이어드 서버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6기 연수생 출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여기 취업에 성공한 우리 어떻게 보면 취업준비생한테는 영웅 같은 세 분한테 여쭤보기 이전에 먼저 이제 성원영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원영 대표님은 지금 대학 교수님으로도 계시니까 최근 대학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교수님들도 또 많이 느끼실 텐데 취업 또는 창업, 이게 학교에서도 되게 중요 이슈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취업을 얼만큼 했냐라는 게 이제 순위로도 매겨지고 있어서 교수님들도 약간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은데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창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학교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취업 관련해서 학교가 대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뭐 교수라고 하지만 겸임 교수고 또 이제 주 일은 이제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요 사전 질문지를 갖고서 제가 몇몇 교수님들한테 한번 요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확실히 전체 대학교들이 취업 창업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주고 그다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이 한 10년 전 뭐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취업, 뭐 창업 뭐 이런 얘기를 교수 사회나 아니면 외부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뭐 직업 전문을 하는 그런 곳이냐, 이게 아카데미의 살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시되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중심에 있는 이런 트렌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제일 큰 거는 하나는 기업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실습할 때 실습 과제라든가 실제 졸업 논문이라든가 이런데 기업체, 저도 이제 산업체 경영 교수이긴 하지만 또 자문위원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업체한테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커리큘럼의 변화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똑같이 기업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 컴퓨터 과목도 이미 생긴 지가 한 30년 되는 전공이라서 레거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컴퓨터를 졸업한 학생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내용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최신 정형하고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마다 특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업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기업과의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원영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대학들은 취업에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거가 좀 더
기업과 맞춤형 연계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뭐 커리큘럼도 그렇고 학생들의 공부하는 거 이런 부분도 이제 기업의 요구에 많이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시간이 좀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기업이 요구하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높아서 조금은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추가로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이제 이어서 취업자 3인한테 공통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본인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하는 건데, 우리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NHN, 카카오뱅크, 네이버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각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개발자 그러면 언뜻은 알아요. 뭐 할 건지. 근데 진짜 그러면 회사에서 각자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이제 신인성 개발자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NHN의 지금 인프라 기술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기술팀 같은 경우는 지금 NHN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동화 기술이나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이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뭐 네트워크 작업이나 관리 혹은 또 그런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들을 또 시스템이 지금 직접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또 관련해서 막 사용하는 뭐 소프트웨어나 툴이나 언어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NHN이라고 뭐 같은 언어를 쓰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말씀드리면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자바나 뭐 파이썬, PHP 뭐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그 신인성 개발자님은 뭐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 자동화 관련된 부분을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고 사용하는 언어는 자바나 파이썬. 요즘에 정말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고 있나 봐요. 예전에 그 C++ 이런 거는 코볼 이런 건 안 쓰시나 보죠? 다 옛날 얘기였군요. 예, 우리 이어서 그러면 김하은 개발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카카오뱅크의 모두의 기술팀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요. 그 모두의 기술팀이 가장 하위가 아니라 그 하위에 이제 뭐 응용기술팀, 기반기술팀, 뭐 AI팀, 생산성 기술팀, 비대면 기술팀 이런 식으로 또 팀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생산성 기술팀에서 서버 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팀 이름에서 보시면은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카카오뱅크 내부의 개발자분들이나 임직원들의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을 담당하시는 거군요. 네. 이제 모두의 기술팀, 팀 이름이 좀 독특해요. 그죠? 네. 예, 이어서 우리 이성규 개발자님. 네, 저는 네이버 검색 조직에서 그 SRE 업무를 하는 팀에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SRE 업무는 이제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검색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시 복구하는데 빠르게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팀을 좀 장애 관제를 하는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관제 업무에서 기반 엔지니어링 쪽 업무를 저는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개발자라는 타이틀은 같지만 실제로 담당한 영역이 많이 다르네요. 시스템 자동화 개발, 그 다음에 내부 업무 효율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 보안 관제를 담당하시는 개발자. 제가 문과 출신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개발자 영역은 분명히 다른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개발자 세 분이 참여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신인성 개발자님, 네.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중에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툴을 사용하면서 미래에 이런 부분에서 업무 방향이나 업무 능력이 좀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사라질 물건, 직업, 이런 것들 혹시 느끼시나요? 개발하시면서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자동화 관련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현재 사람이 진행하는 일을 시스템이 아까 진행하도록 자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방향이 변화는 되고 있지만 뭐 직접 장비에 접속해서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프라 관리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방향은 바뀔 것 같지만 업무의 능력은 사실 기본 CS의 베이직인 뭐 OS나 뭐 네트워크,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역량들은 계속 중요시 여겨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한테 여쭤볼게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재택근무를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발자분들도 재택근무 하십니까? 네, 현재 아, 재택근무하고 예. 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하면 되니까요. 네. 예. 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취업자로서 근무 관련해서 뭐 좋았던 점, 개선될 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부, 이건 꼭 카카오뱅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근무하면서 이런 환경들은 뭐 카카오뱅크 자랑을 해도 좋다. 근데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이런 환경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좋고요. 뭐 개발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카카오뱅크는 IT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금융회사이다 보니까 처음에 재택근무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뭐 VPN 확보라든가 아니면 보안, 뭐 개발망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관 부서분들이 굉장히 또 철저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주신 덕분에 한 2월 말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완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회사만큼 집에 장비들이 막 다 갖춰져 있진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길어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공구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제 입장에서 점점 적응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업무 효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좀 효율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하는 것만큼 속도도 안 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환경에서도 저 이제 업무 속도도 내는 법도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고 또 의사소통하는 것도 이제 서로 규칙을 만들어가고 이러면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이성규 개발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성규 개발자님 이렇게 이력을 간단히 보니까 컴퓨터공학과 전공하셨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의 연수생이시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내 진로는 소프트웨어 쪽이야 라고 이미 생각을 하시고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이 처음 직장을 선택하셨을 때 뭐 분야는 정해지면 이제 회사를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첫 직장이 뭐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물론 네이버라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취업준비생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회사를 선택할 때 있어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뭐 특히 첫 직장,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선택하려는 학생들한테 이런 팁이나 뭐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의 첫 직장은 이제 대학 졸업 전에 이제 그 첫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대학 졸업 후라고 하면은 일단 본인의 성장에 일단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성장을 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회사를 선택을 하면서도 그 회사 안에도 이제 수많은 부서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화연 대표님께 갑작스런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이제 이거는 대표님이 아니라 교수님으로서 네네. 여쭤보는 건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이제 하려고 할 때, 네. 어디 취업할까 이렇게 교수님한테 상의도 드리고 상담도 받고 이러잖아요. 뭐 네네. 우리 대표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기업 대표로서가 아니고 교수님으로서.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고려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 트렌드가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도 이제 그 뒤에 뭐 다른 부분 얘기할 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신입보다는 경력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사실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첫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지향해서 준비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 그것들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조금 직장을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작은 직장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경력을 쌓아서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직장을 여러 번 옮기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추세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번 들어가면 좀 그 정년퇴직할 때가 한 직장이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옮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그 추세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의 능력을 계속 꾸준하게 키워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베이스 전공자면 직장을 여러 곳 가더라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고 그래야 개인의 그 크레디비티가 높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나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 번에 가는 선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뭐 네덜란드 리그 가서 자기 실력을 입증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 리그 또 뭐 EPL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취업 우리나라 취업이나 특히 이 IT 쪽의 취업은 점점 그런 쪽으로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성규 개발자님께 여쭤보고 이어서 이제 김원영 대표님께 여쭤봤던 건, 물론 이성규 개발자님도 이제 대학 재학 때부터 취업을 해서 다니셨다고 말씀도 하셨고, 지금 네이버가 이제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네이버에 다니시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좋은 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그 다른 경우는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성원영 대표님께 또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이 첫 직장은 회사도 회사지만 캐리어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장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성기 개발자님이나 성환 대표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취업이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신인성 개발자님께 여쭤볼게요. 회사에 이제 딱 들어가시니까 NHN에 지금 들어가셨을 때 요구하는 게 개발자로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이게 준비를 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개발자로서. 그래서 이런 조금의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취업 준비를 하는 뭐 취업 준비생들한테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 전에 자기가 갖춰야 될 능력, 이런 능력으로 봤을 때 전공 분야 이외에 별도로 어떤 것들을 또 갖고 있으면 좋을지, 아니면 전공과 관련되도록 전공이라는 게 뭐 요만큼의 스코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넓으니까 스펙트럼. 그러니까 어떠한 역량들을 갖고 있는 게 실제로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나름 조직에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지, 이런 부분에 좀 팁을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S에 대한 베이직 같은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거나 또 실습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이외로 더 갖춰야 될 능력이라면은 현재 그런 베이직이 아닌 트렌드에 대한 뭐 AI나 뭐 클라우드 이런 핫한 트렌드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요즘 클라우드 벤더들이 뭐 AWS나 이런 쪽으로 자격증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관련해서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에 맞는 다들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가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엄청 트렌드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곳에 지원해서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가게 돼서 뭐 연구에 참여를 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차별화된 좀
강점을 가진 소프트웨어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신희성 개발자님 말씀은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자격증들 이런 것들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학창 시절 때 전공 자기가 딱 이렇게 가져가는 전공 분야 외에도 세부 전공이겠죠. 세부 전공 외에도 그 외에 교수님들 이렇게 연구 활동에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개발자로서 취업하고 나서 좀 더 이점을 많이 얻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우리 이어서 김하은 개발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은 보니까 제가 이력을 보니까 직장 초년병은 이스트소프트에서 있으셨을 것 같아요. 1년 차는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지금 계신데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우리 흔히 보통 1년 차는 회사에서 잘 성장하려면 윗사람 말 잘 듣고 뭐 이런 거 언뜻 떠오르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 잘할 때 1년 차 초년병 시절에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자기 역할을 도드라지게 잘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회사에서 1년 차한테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1년 차에 해야 하는 거는 업무적인 적응을 빠르게 팔로우업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공부하고 개발하고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주변에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는 거를 좀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하루 이틀 혼자 내내 고민하고 겨우겨우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뭐 회사 보안 정책 때문에 뭐 막혀 있었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날려도 되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몇 번 허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잘 물어보는 타이밍을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반대로 이제 너무 빨리 물어보는 것도 검색을 해서 뭐 하면 금방 나오는 것들을 너무 빨리 물어보는 것도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김 빠지는 그렇죠.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잘 물어보면서 적응을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자도 다른 사무직에 비슷하네요.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이 이제 초년병 잘 보내는 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르는데 혼자 끙끙 싸매고 혼자 고민하지 말아라, 물어봐라. 그러나 단 조건은 한번 먼저 찾아봐라. 찾아보고 물어봐라. 이게 한번 찾아보면 어디든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이거 어떻게 돼요? 뭐 시켰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그 선배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되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청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이성규 개발자님께 추가를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이성규 개발자님도 뭐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딱 현재 여러분들의 타이틀만 보고 있어서 뭐 내부 히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취직을 하시기 힘들어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네이버란 좋은 회사를 다니니까 없을 것 같은 느낌 왠지요. 근데 취직하기 힘든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학창 시절부터 뭐 이제 또 취업도 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취업이 요즘 정말 힘들어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요즘 특히 올해 졸업한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졸업한 대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취업을 한다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여겨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가 참 힘든데 이게 또 오랜 시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준비하는 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몇 번 지원했는데 뭐가 안 되고 뭐가 하고 내 실력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자괴감도 들고 결국은 그러면 자꾸 위축되기 때문에 취업을 더 하기 힘들게 되고 이런 상황들도 생기는데 우리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취업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뭐 우리 이성규 개발자님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말을 해보자면 저도 사실은 취업 준비를 제가 올해 2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도 이제 취업 준비 기간으로 치면은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저도 많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은 그런 시간에서도 이제 하나씩 뭔가 차근차근히 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도 했었고 요즘은 또 코드 40이나 뭐 삼성 사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본인이 뭔가 하나씩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또 하나씩 또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이제 진짜로 취업을 계속 준비하시고 그게 쌓여 나가고 나중에 이제 뭐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만나는 다른 많은 이제 같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사이에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성기 개발자님께서는 이제 그 다양한 이런 취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라는 팁을 주신 거고요. 뭐 그게 코드 40이도 있고 삼성에서 운영한 사피도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높이고 그 쉽게 얘기하면 또 자기의 어떤 이력을 한 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에 좀 더 성공의 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팁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커뮤니티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더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제가 우리 선원영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제는 대표님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대표님, 교수님이시자 대표님이니까 좋네요. 한분께 여러 가지 여쭤볼 수 있어서. 예. 우리 성원영 대표님으로서 여쭤보는데, 네. 이제 뭐 기업에서 이제 그 신입사원이나 이런 걸 네네. 다 채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론 아까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도 얘기하셨는데 신입사원 1년 차인데 많은 걸 바라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 친구를 채용을 하냐 안 하냐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명확히 또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 대표님께서 채용을 할 때 네. 이 지원자가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지 이 분야의 도메인 난리지는 나중에 와서 차근차근 배우더라도 네네. 적어도 기본적인 뭔가는 갖고 있어야 우리가 채용을 할 텐데 네네. 그거를 어떤 역량을 보시는지 먼저 이걸 네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그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긴 했는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라고 좀 보면은 포텐셜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잘 적응하고 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봤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과를 졸업했고 학점이 얼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진 학생들이 인성만 문제가 없다고 뽑아서 기업에서 잘 가르쳐 쓰자. 이게 과거의 트렌드였다면 현재 점점 변해가는 트렌드는 바로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더 중시해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입사원이라든가 경력사원이라든가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볼 때 제일 보는 게 업무 능력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에 딱 맞는 게 아니더라도 유사한 분야나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보통 요구하는 게 뭐 학교의 과제든 뭐 프로젝트 과제든 실제 뭐 기업이랑 한 일이든 간에 해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고 그 해본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좀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한 포인트 잡아서 버티칼리 깊이 이렇게 물어보는 식의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떤 일을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해본 거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링크드인 계정파고 그 다음에 깃허브 계정파서 거기다 소스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모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하는 회사에서 링크드인도 들어가 보고 깃허브 들어가서 어떤 리포지터리가 있고 거기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얼마 색칠이 열심히 돼 있냐를 보면 이 친구가 평소에 열심히 코딩하는 친구구나 라고 하면 굉장히 성적을 잘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점점 그런 트렌드로 가고 제 주변의 회사들도 점점 그런 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링크드인을
링크드인은 한국에는 좀 안 맞지만 깃허브의 소스를 많이 공개한다든가 블로그 같은데 뭐 네이버 블로그든 아니면 뭐 그 브런치든 이런 데 블로그에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자신의 역량을 계속 자기 마케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많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 얘기하실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쭈뼛대지 않고 자기가 뭐 필요했을 때 물어봐. 아까 뭐 너무 미리 물어보면 그렇다기지만 말 안 하고 꽁꽁 앓고 사고 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말해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코로나 말씀도 하셨지만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으로 회의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많이 변했던 게 그전보다 회의하라고 할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아. 네, 문서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 그래서 지금은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잘 질문하고 잘 알아듣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 드리면 전공에 대한 기술 능력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퍼블리케이션 활동을 많이 해라. 다른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자료를 만들고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취업 준비생이 갖춰야 될 능력과 제가 이어서 이제 그걸 갖추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라고 여쭤보려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옛날에는 솔직히 우리가 뭐 그랬잖아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배경 좋고 이러면 그 친구들이 와서 일도 잘할 거야 해서 이제 채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우리 교수님, 아니 대표님 말씀대로 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업무 능력을 이제 보는 것 같고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생들이 보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영역이다 하면 자기가 코딩을 많이 여러 번 활동을 하고 그거를 어디에 올려서 쉽게 네네. 포트폴리오처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활동들을 하면 네네. 회사에서도 그걸 인정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화상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종의 상대방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스킬들을 네, 맞습니다. 좀 갖추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들을 네, 많이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저도 회사를 하나를 운영하고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채용을 할 때 저도 솔직히 이제는 이력서상의 네. 학교는 안 봅니다. 네. 저도 오히려 어정쩡하게 학교가 나오면 걱정부터 들어요.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할 텐데 네. 연봉 걱정부터 들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는 차라리 이 친구 활동을 어떻게 했고 뭐를 여기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이제 온라인 상으로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역량들을 좀 많이 갖춰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 취업하신 분들께 좀 쭉 공통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참 좋은 회사입니다. NHN, 카카오뱅크, 네이버. 본인들이 이 회사에 어떻게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무슨 강점이 있어서 취업을 못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 있는 세 분의 개발자는 무슨 능력으로 그 회사에 합격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냥 쉽게 본인의 자랑 타임이다 생각하고 한번 쭉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신인상 개발자님부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자랑을 할 때 그 준비한 과정도 같이 설명해 줘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HN에 입사하게 된 과정이 NHN을 공채로 입사한 과정이 아니라 이제 당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진행한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거든요. NHN 인턴 과정 6개월 동안 이제 저를 이제 평가하는 과정인데 6개월 동안 수행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그 프로젝트의 수행 능력이나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평가해 주시고 전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인턴십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뽑혔다고 생각되는 점은 적극성이나 말씀하신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능력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6개월 동안 다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첫 1개월은 이제 관련된 뭐 시스템이나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그 교육 과정에서 뭐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랑 또 개발을 진행하면서 내가 생각한 구현 방식이나 구성을 바로 코드로 막 구현을 하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 조합을 한 뒤에 코드로 구현했을 때 뭔가 결과물이 더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저를 좀 취업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우리 생각합니다. 신희성 개발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인턴십을 활용했다는 거, 단국대학교 인턴십에서 인턴십을 활용해서 어찌됐건 간에 그 취업의 문화에 다가갔다라는 것도 많이 중요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취업준비생부터 이런 인턴십 같은 거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대학생분들도. 그리고 인턴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뭐 오늘 여러 얘기 나왔던 적극성과 협업 능력, 이 협업 능력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포함해서 이런 능력들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여줬기에 정규 채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발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활용도 하시고 자기 역량, 그런 역량도 쌓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은 어떻게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사실 뽑힌 게 좀 신기해서, 그러니까 막 인서울 대학교도 아니고 저는 전공도 컴퓨터공학이 아니다 보니까, 와서도 이제 저를 면접 보셨던 분들한테 몇 번 여쭤봤었어요. 도대체 저를 뭘 보고 뽑으셨는지. 근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좀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링크드인이나 깃허브 관리를 저는 조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딱 프로젝트 2개로 깃허브에 포트폴리오를 올렸었는데, 이제 여기 입사할 때 제가 면접을 2시간 조금 넘게 봤었어요. 근데 2시간 중에서 1시간을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프로젝트, 그 내용을 가지고 했을 정도로 그거를 되게 자세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얘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말씀하세요. 되지 않았을까.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 여기 그 성원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수행한 대표 사례네요. 그죠? 이 말씀하신 게 결국 여기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내용이 그러고 보면 진짜 다 틀린 내용이 아니네요. 다 입증되는 내용들이네요. 그리고 우리 이성규 개발자님은 어떻게 취업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공채로 입사를 하진 않았고요. 저도 이제 그 채용 사이트에 있는 상시 공고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토대로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면접 때 이제 어느 정도 어필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면접관 분들이나 그 이제 같이 일하게 될 팀원들에게 좀 잘 좋게 보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리더분한테도 여쭤봤는데, 이제 팀 리더분께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성규 개발자님도 포트폴리오 잘 해서 했고, 해서 우리 세 분의 개발자의 입사 배경 이야기를 잘 고려하면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우리 개별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먼저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심리학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지금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시길래 저도 처음에 뭐 이런 거 정리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근데 우리 비전공자로서 개발자가 되려면, 솔직히 개발자가 어떻게 해서 이 소프트웨어 쪽을 선택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전공자로서 개발자가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발자를 하려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발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개발자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대학교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개발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좀 원래 승부욕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한테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전공 공부를 조금 많이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전공생들이 하는 거는 내가 다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뭐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네트워크 이런 건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어야겠다고 제가 문과나 비전공자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개발자로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해서 부족함 없게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렵지 않았나요? 쉽지는 않죠. 그러면 공부를 일단은 전공 공부를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 독학을 하셨나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아예 독학이라기보다는 제가 복수 전공으로 감성인지 소프트웨어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컴퓨터 공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정규 컴공 커리큘럼은 아니다 보니까 전공생들에 비해서 사실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 수업으로 충분한 부분은 이제 그 수업으로 들을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그냥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들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이제 허락을 받고 수업을 들어서 청강을 하기도 했고 전공 서적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뭐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책 하나를 두고 이제 막 3번, 5번씩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로 우리 지금 컴공이나 이쪽 특히 뭐 인문 문과 출신 우리 대학 졸업생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이런 걸로 가고는 싶은데 주저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 도전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그분들 지금 제 생각에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했으면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막 엄청나게 똑똑한 뭐 카이스트나 뭐 스카이 이런 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이과적인 베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했으면 저는 진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혹시 문과 출신으로 개발자를 고민하고 분이 계시다면 김하은 개발자님 말씀으로 본인도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이성규 개발자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 다 시나리오 없는 질문들인데 개발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런 사람이면 잘 적응하고 개발자에 맞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거는 성향일 수도 있고 개인의 성향일 수도 성향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일하는 방식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개발자로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팀원들하고 어쨌든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이나 이제 팀의 문화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개발자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자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뭔가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노력을 하니까 우리 이성규 개발자님 말씀대로 그런 성향을 가지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신인성 개발자님께 우리 개발자님께 드리는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
신희성 개발자님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으세요? 개발자로서의 꿈이 뭔가요?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지금 저는 7월에 입사해서 이제 12월 6개월 차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는 지금 일단 업무 과정에서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접했을 때 빠르게 파악하고 또 도큐멘트를 잘 읽고 그 안에 그걸 그냥 응용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듈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레벨의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 예. 꼭 그런 개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은 아니었고, 추가로 이 세 분한테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는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세 분 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혹시 지원했거나 또는 다닐 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어서 이런 건 좋았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신희성 개발자님.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하는 활동이나 행사들을 좀 많이 이용한 편이거든요. 뭐 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 설계 대회에 나갔거나 그 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가지고 논문을 써본다든지 뭐 프로그램 등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뭐 앱 개발 경진대회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또 해외 학술 탐방이나 해외 교류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협업이나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재학 중이시라면 졸업하기 이전에 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하는 행사들에 많은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김하은 개발자님은 전공이 달라서 좀 다른 얘기인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홍보를 이거를 하면은 미국을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저한테는 엄청 약간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 운 좋게도 뽑혀가지고 실제로 미국을 한 2달 정도 가서 이제 수업도 듣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약간 스타트업 같은 곳에 대표님과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컴본과 친구들이랑 프로젝트 하면서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기도 했었고 내가 이쪽으로 진로를 정해도 되겠다라는 약간 확신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성규 개발자님도 간단하게. 저는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근데 만약에 그런 기회들을 제가 쭉 이제 거기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벤트들을 쭉 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학부생으로서 사실 그럴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말은 아무튼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이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참 잘 왔다라고 생각한 그 배경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질문이 와가지고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원영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 완전 다른 전공을 하고 직업학교에서 IT 수업을 듣고 취업을 하려는데 이런 수준도 개발자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라는 네. 질문이 왔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까 전 대화에서 우리 사회자님도 이제 얘기하셨던 게 이제 문과, 이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문과, 이과 나누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네, 우리하고 예. 일본만.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등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은 이과로 컴퓨터공학을 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기까지 해서 사실은 수학 조금 덜 배우고 덜 배우고 차이있지 문과, 이과 큰 구별이 없기 때문에 문과 졸업하신 분들도 컴퓨터 쪽에 오셔서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어떤 전공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재학 중이신 분들이 컴퓨터 쪽에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이런 단기, 장기, 중기 교육 과정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 IT 인력들이 꽤 많이 배출됐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특정한 이름을 얘기해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는 비트 교육센터라는 곳에서 다윈 강사를 또 올해 초창기 한 적도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친구들 중에 20, 30년간 우리 그 IT 업계에서 꽤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님이라든가 기술 임원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비전공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결국은 얼마만큼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워서 시작은 예를 들면 그렇게 좋게 시작하지 못하고 약간은 좀 자기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직종이나 회사가 아닐지라도 거기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점점점 이 커리어에서 자기의 능력을 잘 증명한다면 점점 더 자기만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송호영 대표님께서 말씀은 아무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IT 개발자가 되실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시고 또 IT 개발자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우리 이렇게 지금 훌륭한 우리 취업에 성공한 세 분과 그리고 대표님 모시고 진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세 분의 그 취업 성공 개발자분들과 대표님의 말씀을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도 잘 새겨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패널로 참여해주신 우리 개발자 세 분 앞으로 더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해당 기업의 CTO까지 꼭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표님 또 회사도 잘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부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죠. 신혜권 대표님과 그리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요, 토크 콘서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요, 1시 30분부터 명사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브 컴퍼니 송기령 부사장님께서 데이터의 힘이라는 주제와 식신 안병익 대표님께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스케일업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점심 식사 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